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지수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좀 다 끝난 거야? 라고 하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터지는 게 요즘에 또 가상화폐 이런 쪽도 터지죠. 그러게요. 네, 이건 뭐 물론 신뢰의 문제였다 뭐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동향들이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도 거기서 이제 약간 거기서 이제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수급도 이제 외국인들 사고 기관들도 연말 쇼커버하고 사는데 네. 하나 남은 게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에요, 결국. 그러면 그게 제일 많죠. 결국 이제 실적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남은 4분기나 내년에도 경기 침체 온다고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 쇼크로 주가가 더 한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결과론적인 거죠. 연준이 물가작교에서 금리를 세게 올렸다. 그럼 거기 당연히 따라오는 게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들. 네. 이 결국에는 지표로도 나오겠지만 기업들 실적으로도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오는 실적들이 이게 그럼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충분히 반영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물 근데 떨어질 거로 보는 분은 그건 반영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밸류를 반영하고 심리를 반영한 거지 실적이 반영되면 실제로 한 번 더 덜커덩할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EPS 자체적으로 하향되는 거는 아직 계산이 안 된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경기 침체의 강도라든가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라고 네. 따질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은 좋습니다. 뭐 소비 지표, 고용 다 양호하죠. 그걸 보고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렸던 네. 거죠. 그럼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훼손 없이 그냥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약간 연착륙 같은 느낌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벌써 이제 3분기 쪽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도 이만큼 맞춰놨는데 거기에도 도달 못하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의 이제 실망감도 컸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만약에 반영되게 되면 개인적으로 내년 초 그러니까 한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 네. 이쪽에 어떤 좀 후폭풍이 한번 나오지 않느냐 한쪽에서 거의 그 부분을 좀 확인할 과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때 그런 과정들이 왔을 때 시장이 약간 좀 경계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동안 또 지수도 좀 올라왔다라고 되면 출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전략 후강 이런 패턴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연초는 좀 조심하자. 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약 후강, 전강 후약. 네. 네. 전망한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잘 안 믿어. 사실 모르니까. 맞춰야죠, 뭐. 그러니까 네. 그 전망이라는 게 사실은 잘 맞지 않으니까 네. 그만큼 전망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전망 틀리고요. 네. 시장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난해 올해 예측하면서 사실은 뭐 금리를 이렇게 올릴 줄 미친 듯이, 그죠? 네. 그 다음에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날 줄. 네. 뭐 그런 거 반영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네. 푸틴만이 알 수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네. 참 전망이 전망을 못 맞춘다. 우리 보면 뭐 증권사 다 틀려. 맨날 거꾸로 해. 그러는데 그건 아닌데. 네. 그만큼 전망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네. 하반기 시장은 지금 분위기로면 할만하다. 네.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네네, 연말장.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 움직임 거의 이제 확인됐으니까. 네. 또 이제 첫 번째는 외국인들 계속 사는가. 네. 지금 이 정도쯤 돼서 치사하게 한번 한 달 정도 좀 사놓고 또 빠지면은 좀 그렇죠. 네. 그럼 그건 항의 전화해야 됩니다. 네. 외국인들은 그렇지는 않고 대충 추세를 갖고 사고 그렇죠. 파니까. 네. 그걸 또 이어가는 달러와의 흐름들. 그럼 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네. 금리 동향까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다 어떤 심리를 맞춰간다. 외국인들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네. 하는 단순한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그러면 시장이 대형주만 갔었는데 중소형주도 좀 가주겠지라고 하면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다 보니까 놀라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에서도 실적 잘 내주고
버팀목이 됐던, 물론 이제 그중에 환율 효과도 있겠죠. 네. 근데 환율 효과를 약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과 낼 수 있었던 기업들. 그런데 그런 게 시장에 가려져 있다가 그렇죠. 좀 이제 폭풍이 지나고 나니까 잘 버틴 기업들이 있구나, 실적 좋구나. 그렇죠. 꼿꼿이 버티고 있었죠. 예. 어떤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이번에 반도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쪽으로 계속 투자할 거야 라고 했던 뭐 미세화 공정 쪽. 네. 네, 그리고 또 거기다 앞으로 계속 이쪽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고적 적층 단수를 높인다든가 뭐 EUV라든가 이런 쪽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고 네.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 실적이다. 라고 되면 앞으로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겠죠. IT 소부장이 사실 우려가 많았는데요. 네. 뭐 투자 축소한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 밖으로 보면 괜찮은 기업들이 맞습니다. 꽤 실적이 괜찮은 쪽이 있었고 네.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또 어디 있을까 뭐 의외로 네.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부품. 네, 그쪽도 의외로 그러니까 현대기아만 보던 회사들이 네. 다변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살아나는 쪽도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엔터 이런 것도 실적은 괜찮게 나왔잖아요, 좋았죠. 그죠? 네, 엔터 쪽도 음식료도 괜찮나? 음식료는 농심이 제일 돋보였고 네네. 괜찮았는데 기준치에는 좀 못 미달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 예.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출렁임은 있었는데 근데 음식료 쪽은 내년을 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곡물가 안정, 환율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까지 올려놨던 가격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또 확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주가의 단기 등락과는 상관없이 예. 큰 그림은 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좀 가려져 있던 그냥 네. 무조건 태풍이 올 때는 그냥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살아있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을 이제 남은 연말장에 집중 공략해서 네. 예,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내년은 보면 연간 전반적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괜찮을 걸로 보이지만 1분기는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지수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좀 다 끝난 거야? 라고 하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터지는 게 요즘에 또 가상화폐 이런 쪽도 터지죠. 그러게요. 네, 이건 뭐 물론 신뢰의 문제였다 뭐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동향들이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도 거기서 이제 약간 거기서 이제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내년에 저희가 뭐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금리가 강하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어떤 후폭풍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도출되게 되면 전초에는 또 그런 거 네.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조심은 약간 살짝 하면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변화 없다. 그 다음엔 또 뛰어놀아야죠. 예. 네. 그럼 이제 연말 휴가 안 쓴 거는 밀어놓고 연말에 열심히 달려서 수익을 내고 연초에 휴가를 가야겠네. 내년에 한 1월 달 정도, 1, 2월 쉬어야겠네. 놀아야겠네요. 예측은 네,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안 빠진다 그러면 또 맞아요. 일단은 조심하면서 조심하면 매매하죠.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다? 찍기 네, 대회 영역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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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측은 하되 또 그때 맞게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죠? 네. CPI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남은 연말장 그다음에 내년 시장을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것이냐를 먼저 얘기하고 네. 그러면 대체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네. 가 주도주가 되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